돼서 공유토론 사업 공개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유토론 사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목차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김나영 관장님의 인사말 그리고 저희 어르신들의 소개, 공개 토론을 진행하고 짧게 저희 청중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김나영 관장님의 개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공유토론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5년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이제 5번째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나이 만 65세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할 건데 우리 6분의 토론자님과 또 자장은 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열띤 토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공유토론 사업 공개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자장 역할을 해주실 김현경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찬성 측에는 순서대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금래, 한순자, 정영자 어르신입니다. 이대만 먼저 하면 되겠어? 한순자입니다. 네, 다음은 반대 의견의 곽순호, 김순희, 강종훈 어르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공유토론 사업은 2019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이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년 세대의 사회적 문제와 이슈들을 어르신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또 해결 방안을 논의해봄으로써 우리 어르신들이 사회 대변자 역할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또 사회인으로서 참여하면서 다양한 선배 시민으로서 이제 자리 매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이제 공유토론 사업 공개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의 김현경 교수입니다. 제가 토론 교육을 한 25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하고 토론 대회는 처음이기에 저도 떨리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토론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주장을 이기거나 또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하나이고 귀가 2개인 이유는 한 번 말하고 2번 듣기 위함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오기 전에 성인학습자 사회복지과 학과장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연세가 드실수록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것보다는 본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토론을 할 때에 나의 주장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더 잘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60, 70, 80을 사시면서 나의 가치관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치만을 믿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도 인정할 수 있고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를 뿐이지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이 토론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유를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좀 더 논증적 말하기를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상대방을 좀 더 설득하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건강하셔서 이렇게 토론대회에 참여하시지만
이런 육체적인 근육도 필요한 것처럼 생각의 근육도 필요하고 그 생각의 근육은 결국에는 생각하고 말하고 경청하는 태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 뜻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 조금 논점에 벗어난 내용들 너무 기쁜 마음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졸업한 저희 제자 중에 75세 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막 부르세요. 교수님 부르길래 네요. 그랬더니 12월 달에 장미가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여기 장미가 피었습니다. 그러네요. 장미가 폈네요. 그랬더니 그 말씀 하신 말씀이 참 이 장미가 우리처럼 철이 없네요. 우리처럼 철이 없네요. 이 늦은 나이에 공부하고 토론을 참여하는 게 참 철이 없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 장미가 5월에 폈더라면 아름답지 않았을 텐데 11월 달에 피었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80대 중대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지만 이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답고 또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순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론입니다. 입론은 뭐냐면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들어서 찬성과 반대 측으로 입론 A와 A, B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론이 끝난 다음에는 찬성 측이 반대 측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반박은 나는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상대방이 반박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서는 그 반박을 다시 재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반대 측에서 이제 그 찬성 측에 대한 입론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되고 그 반박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 또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입론과 반박의 구성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반박과 재반박의 과정을 하고 마지막에는 최종 발언이라고 해서 그거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찬성의 입장에서 또 반대 입장에서 최종 발언에서 토론을 마무리할 것이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플로어에 계시는 어른들께서 또 다른 어떤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지 자유롭게 발표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노인 법정 나이 65세 이상 상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아마 찬성과 반대의 입장 중에서 선택해서 주장을 택하신 분도 있고 억지로 그 입장을 택하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학교에도 65세 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많으신데 뭐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젊으세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야 누구누구야 그러길래 네 언니 그러길래 넌 젊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몇 살인데 젊어서 보십니까? 올해 환갑이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노인들의 나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인의 법정 나이를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고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도 실제로 이제 65세 정년을 연장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에 상당히 시기적절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말을 더 잘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듣고 서로 경청하고 의견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박금래님께서 입론을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나오나? 나와요? 네, 저는요, 찬성하는 편인데, 속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노인 법정 나이가 제정되었을 때가 1980년도였대요. 그때는 67세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나이. 그때만 해도 옛날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사회적인 변화도 있고, 또 현대 의학 발달 같은 것도 있고 또 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의 연령이 많이 증가됐잖아요. 그거에 비례해서 지금 너무 65세라고 하는 거는 좀 적당하지 않다 해서 찬성 쪽에 섰는데요. 또
지금은 옛날에는 한갑잔치를 꼭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갑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 같아요. 또 칠순도 잔치도 별로 안 해요. 또 80세가 되면 팔순잔치는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로 봤을 때도 노인 법정 연령은 좀 향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노인 법정 나이가 향상이 됨으로써 국가적인 재정도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금 받는 시기도 좀 늦춰질 거고 또 그거에 반해서 지금 또 결혼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한다 해도 또 나이들이 더 먹어서 하더라고요. 우리 때만 해도 30세 이제는 다 했어요. 남자분들도. 지금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제 결혼을 늦게 하면 그만큼 또 자녀 출산도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늦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뒀는데 60세가 돼도 그때는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향상을 하면은 젊은이들이 앞으로는 벌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고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노인 법정 나이를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노인 규정하는 것을 시대에 반영했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향상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고령층 인력 활성도를 좀 높여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를 잘하셨는데 엄청 떠십니다. 지금 세 가지의 근거가 나왔다고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서 노인 부양률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하지만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노령계층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이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뭔가 노인에 대한 연금을 주는 것보다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사회에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크게 그 세 가지의 관점에서 입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반대측 입론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새 그 노인들은 노인 건강 관리도 잘 돼 있고 영양 상태도 좋아서 노인 65세 이상을 향상해야 된다는 그 말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법을 고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법정 노인 빈곤율을 볼 때 우리나라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 43.3%에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OECD 국가 평균으로 볼 때도 13.1%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노인의 빈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어렵고 노인 대책 준비가 안 된 노인네들을 60대, 70대 노인네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빈곤에서 어려움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점점 더 그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떨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국가적으로 퇴직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나서 천천히 체계적으로 65세 이상 향상되는 것을 준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치실 거죠? 네. 이제 반대측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논거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법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노인 빈곤 문제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만약에 노인의 나이를 향상시키면은 노인에 대한 복지 혜택이 줄어들고 그럼 이제 빈곤한 노인들은 점점 더 빈곤해질 수 있겠다. 그런 점에 있어서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찬성과 반대 입장의 입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참을 수 없죠. 반박해야 되겠습니다. 네. 노령 인구는 점차 많아지고요.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데 세금으로 다 충당하잖아요. 개인이 무는 게 아니고
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만 해도 2,800억이나 되고요. 거기다 기초연금은 더 말할 수 없이 큰 액수예요. 그래가지고 그 향상 70대로 향상시키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가져요. 나라가 없는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에 세금 내는 걸로다가 그런 걸 다 지급하는 거니까 그 향상 조정한다고 봐야 돼요. 네, 아까 떨려서 말 못하겠다고 하시더니 자, 지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냐면 세금 부담이 국가 재정을 망가뜨릴 수 있다. 우리 어르신의 말씀이 국가 없이 어떻게 개인이 있겠냐? 어떻게 반대측에서 이 국가 재정이 망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반박을 누가 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상향한다는 거는 여태 한 40년 동안을 그대로 유지해왔던 우리 그 우대를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상향한다는 것을 그때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 40년 전에는 저희가 평균 연령 수명이 한 67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80세가 훨씬 넘는 평균 수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65세부터 만약 70세로 한다면은 젊은이들이 그 정년퇴직이 40세에 벌써 명퇴가 있고요. 또 일찍 60세 안에 벌써 정년퇴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의 부양을 자식들이 부모를 모신다는 건데 여태 안 하던 저를 대책을 그 자식들이 한다는 건 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세금이 많이 나간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세금 많이 나가는 거는 그동안에 예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했는데 그 돈이 들어간 돈을 자식들이 낸다 생각하고 나는 좋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70세는 좀 빠르고 너무 늦고 65세서부터 그냥 여태 하던 거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근데 네, 잠시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요즘에 저희 교수들이 논문 쓰는 것 중에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논문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노인 돌봄, 아동 돌봄, 또 장애 아동 돌봄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가족 내에 개인적으로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노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세금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세금이 결국 우리 자녀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자녀들이 부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세금 때문에 뭔가 그 국가가 이렇게 망해갈 것 같지는 않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많죠. 무슨 말씀? 아니 자꾸 저쪽에서도 찬성으로 올라래다 갈래다 그러거든요. 아니 평균 연령이 그렇게 높아져가지고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젊은 세대는 자꾸 줄어들고요. 세금 내는 사람은 즉 젊은 사람들인데요.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일할 사람은 없고 노령인구만 증가되고 그럼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암만 국가적인 살림이지만. 네, 한 말씀만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제 빈곤 노인이 많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세금을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지금 이제 노후의 보상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한순자님 말씀하신 건 그래도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지 뭐 상황이 그렇다고 이거 부도나게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노인의 연령을 높여서 그 국가 재정에 부도를 막아내지 않겠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시고 계세요. 자, 한 말씀 하시죠. 네. 뭐래? 그러니까 화내지 마시고. 네. 네, 근데 그 젊은이들이 그 세금을 내는 걸 저는 부양을 아니면 국가가 보조를 안 하면 자식들이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긴 기간을 자식들이 해야 한다는 그 부담을 세금으로 대체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좀 더
노인 복지에 좀 신경을 쓰시고 네. 아이고, 노인복지에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거든요. 노인 복지에 그렇게 많이 그렇게 썼어요. 많이 들었다고 생각 안 해요. 아유, 65세서부터 지하철 무인 승차만 저는 해도 그래서 그거 2,800억이고요. 그 대책은 기초연금 액수는 무지무지해요. 노인 중에서도 좀 부유층이 꼽힌 것층이 있거든요. 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유층에서 그러면은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승차비를 내고.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청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표가 완전히 끝난 거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서로 말을 끊고 하는 것은 아까 뭐 서로 무슨 감정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조금 성격이 급하신 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노인 복지에 아직까지 많이 써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 지금 이제 조금 지평을 넓혀서 뭐 한 분만 주로 말씀하셨는데 두 분께서도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고 싶으면 못해요. 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인 연령을 향상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재정적인 거를 좀 완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5세부터 줬던 거를 70세로 준다. 그럼 그만큼 또 좀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이제 일하는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그럼으로써 좀 국가에 좀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또 저기 60대 70살까지도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냐 노인이라고 생각하냐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난 청년이다 이러지 난 노인이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은 제가 이제 병원에 한 날 이제 가거든요 달달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무릎 때문에 이제 갔는데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다른 병실로 가야 되는데 원장님이 간호원한테 어르신 잘 모시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저 방으로 잘 모시세요 그래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괜히 그냥 좀 옴줄하고 그냥 좀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나도 뭐 나이가 80인데 뭐 분명히 저도 어르신이죠.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을 상대를 했을 때 어르신 하면은 그 소리는 괜찮은데 나 한 사람을 향해서 어르신이라고 하니까 어머 내가 벌써 그렇게 됐나 내가 그런 소리를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0살 70살이면은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다들 물어보시면은.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네. 저는 향상해야 된다는 거를 주장합니다. 네. 죄송스럽지만 80세이면 어르신이 맞고요. 네. 근데 저희 그 같은 과 교수님이 올해 59이에요. 근데 어디에 갔더니 진짜 59대 분한테 어르신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충격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청바지만 입고 다니세요. 젊어 보이려고. 자, 지금 이제 서로 간에 뭐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60세를 노인이라 65세를 노인이라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찬성이 반대 측에 대한 반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대 측이 찬성 측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쪽으로 오는데. 네. 뭐 더 말씀하세요. 지금 네. 우리 빈곤 측의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60대에서부터 70대의 그 빈곤율이 43.3이나 돼요. 그리고 OECD 국가에서 13.1% 평균 수치가 그렇거든요. 그럼 그 어려운 노인들의 그 대책은 준비가 하나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연령을 더 높인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너무너무 더 힘들어할 거고 준비가 안 된 그 노인네들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차차 연령을 높여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예, 대답하시죠. 거기에 대한 얘기는 네.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당장을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령을 향상을 시킨다 그래도 한꺼번에 뭐 확 뭐 5살을 올린다 몇 살 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뭐 1년에 뭐 한두 살 올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점차 지금 올라오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는 조금 뭐 어려울지는 몰라도 지금 찬성 그러고 말씀은 찬성하겠다는 그 주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찬성이 좀 어렵다 하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정리를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인의 연령을 높인다 하더라도 좀 이제 급격하게 높이면 노인의 빈곤이 심각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찬성 측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충격이 될 정도로 급격하게 노인의 연령을 높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 측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네, 우리 남자 선생님 뭐 하실 말씀 더 없으십니까? 저는 원래 롤이 여기 우리 팀의 그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그 하기 전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만 65세 노인 법적 나이를 상향 조정하자는 게 찬반 토론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근본적으로 나온 이유가 기대 수명이 높아졌다.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잘 살아가지고 뭐 이렇게 잘 살았다 하는 굉장히 외관적인 팩터만 가지고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노인 복지. 노인 복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인 노인 빈곤율. 2018년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2022년까지 확인해 보니까 21년도가 우리나라가 39.4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나라가 노르웨이가 3.8. 그 다음이 행복지수 1위인 나라의 덴마크가 5.8. 핀란드가 6.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고 해봐야 이런 지표를 비교해보면 노인의 입장에서는 6배에서 계산해보니까 6.7배에서 10점 몇 배가 나오더라고요. 만큼 노인들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 60세 노인 나이 향상에 대한 토론을 할 때는 우리 타겟 그룹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못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가 중요하지. 이 잘 살고 계신 분들이 상향조정 좋죠. 그 뭐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가 예를 든 나라들에서는 이런 논의가 아마 그 사회적으로 별로 얘기가 안 될 거예요. 별로 성립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유아기부터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령기 각 스테이지별로 생애 주기별로 복지 제도가 완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뭐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나라 좀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좀 해봤는데 그분들은 이제 일찍 해서 뭐 대학 졸업에 한 20살 초반이면 대학 졸업하시더라고. 그리고 한 20년 근무하면 이제 그 완벽한 수당의 그 수혜자가 돼. 그러니까 40대 초반부터 놀러 다녀. 그러니까 부럽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10년 전 얘기니까.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그 스웨덴은 그런 거예요. 한 학생을 만났는데 대학생을 거기는 대학을 다니면은 한 달에 500불을 준답니다. 왜냐하면 대학 다니니까 일 못하니까 또 경제적으로 빈곤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애 스테이지별로 상황별로 복지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나라를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을 쫓아가야지. 그 모델을 가장 잘 쫓아가는 게 뭡니까? 가장 빈약하고 못하는 사람들, 즉 노인 취약계층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논의되는 시점에서 자꾸 우리 잘 살아내기만 해버리면 평생 이거는 그냥 공지에 뜬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맞지 않는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노인 노동력을 활성화시키자. 지금 청소년 높은 실업률 빼고 중장기 조기퇴직 이렇게 많은 판에 그리고 재취업 그것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취업 직업군이 이렇게 적은 판에 이분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조기 취업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내가 한 60에 퇴직을 했어. 그러면 한 5년만 어떻게 뭐 그냥 연금 받은 거 아주 견뎌내면은 그래도 국가가 그나마 주는 복지 받고 좀 잘 살겠다 하는데 이걸 또 횡을 늘려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의 사회적 박탈감 내지는 불안, 괴리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이슈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 말씀드렸고요. 또 그 말씀 잘하셨어요. 일본의 경우를 이제 보니까 65세에서 지금 67세인데 그 되는 경우가 20몇 년 걸렸어요. 왜냐? 요게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좀 올리려고 그렇게 했다가 IMF 맞았죠. IMF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또 못했어. 그런데 일본이 좀 살아나야 했더니 디플레이션도 맞았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또 못했어.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겨우 2년 걸렸어. 근데 20몇 년 걸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하셨던 논의를 하더라도 당장 5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 뭐 재정 수요도 봐야 되고 국가가 뭘 수 있는 그 능력도 봐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지하철 요금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일부 해결이 되죠. 어떻게 해결됩니까? 재정을 어떻게 나누면 중앙재정, 지방재정 나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에서는 자기 자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려고 이제 노력하는 이제 지방자치, 특정, 하여튼 뭐 지방자치에서 해결해서 그런 기미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이러니까 이러가 아니고 항상 가능성이 뭔가를 그리고 어떻게 더 좋은 방향인가를 생각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드리는 게 이 토론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주 개인적인 바람이 우리나라도 동유럽처럼 우리나라도 복지 선진국이 돼가지고 노인들이 가난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왜 안 됩니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12위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경제 규모하고는 못 따라서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잘 살아지고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고 또 그러면 자연적으로 요새 뭐 범죄 많아지고 자살률 1위 이런 오명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거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풍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 복지가 잘 되면 다 줄어요. 그러면 진짜 좋은 나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뭐. 되겠습니까? 네. 끝내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한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복지 수준이 높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 수준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 나라는 의료비나 교육비가 무료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인 나이를 높이냐 낮추냐가 의미가 없지만 우리나라 이제 노인 취약계층들의 경우에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노인 빈곤이나 또 노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인의 노동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가 뭐 단순하게 저임금의 그런 이제 소일거리 정도이지 실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찬성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노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노인 나이를 높이는 것에 대한 절차가 쉽지 않다라고 일본의 예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아까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재정적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면서 노인복지를 향상시켜야지 그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노인복지를 후퇴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 뭐 아까 이제 지하철 요금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논거를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세 분 말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옛날부터 없는 사람은 나라에서 구제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놓고 노후에 편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복지 정책만 믿고 있어요? 네. 갑자기 이제 숙연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이 자기 삶에 대해 경제적인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라만 믿고 사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아까 1년만 더 버티면 2년만 더 버티면 연금 받을 때까지만 이라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국가에게도 의존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능동적인 경제적 일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가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겠다. 너무 국가의 의존적인 노인의 삶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사각지대가 길어질 수가 있다는 이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향 조정하면
그만큼 빈곤율도 높아지고 그만큼 자극이 생기니까 또 범죄율 생기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씀드린 사회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우리 사회 전체 풍토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 접근할 때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팩터들을 다 끌어들여서 차분하게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뭐 올라가겠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올라가가지고 또 복잡하게 만든 과연 그런 시기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네, 말씀하세요. 아니, 여기에 이제 적합한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일종의 한 가지 방법이면 방법이랄까 이제 제 생각에 지금 이제 정년퇴직도 이제 나이가 지금 뭐 50세에서부터 60세 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이제 퇴직 연령을 좀 높인다. 그것도 향상의 일종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60세가 됐다. 그럼 65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이제 그걸 정했다고 했을 때 그럼 한 60세 정도까지는 기존으로 줬던 월급을 드리고 65세나 뭐 그렇게 되면은 한 뭐 10%든가 5%를 삭감해서 주면서 연령을 좀 높인다.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이고 임금 피크제가 이제 유용한 이유는 그러니까 돈을 벌기 때문에 연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이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 재정적으로는 일하는 노인이면서 국가 재정의 파탄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임금 피크제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회 구조가 바뀌면 노인 나이를 높인다 하더라도 노인층이 반드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게 IMF 이후에 김대중 정권이 이제 하나의 국내 정책으로 내놓은 게 임금 피크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공기관도 인원 줄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임금 피크제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사기업들이 힘들어서. 사기업도 망해가는 판에 같이 망해가는 판에 국가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따라올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지금쯤은 제 논의는 뭐 가능할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성공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뭐 재논의는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임금 피크제에 지금에서 임금 피크제를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후 세대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 의견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늘려가지고 그냥 개인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제도를 더 컴팩하게 해서 현재의 우리 나쁜 이런 데이터들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이제 다시 논점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쪽 이제 반대 측에서는 노인 나이를 높이면 노인 빈곤이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찬성 측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노인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또 기업 입장에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전히 불기차게 노인의 나이를 높이는 것은 노인의 빈곤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좀 더 논점을 좀 구체화시켜서 자, 이런 노인의 나이를 높이는 것이 노인의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찬성 측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지금 요즘 100세 인생인데 네. 저기 65세면 아주 젊죠. 네. 그래가지고 70세까지 일하면 좋겠는데 네. 그 우리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픈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으면은 이게 그 고용, 그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가지고 빈곤 노인을 예방하는 것이 그래서 중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말씀 다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가 복지 중심의
그런 정책이라면 사실은 아까 노인 일자리가 많지 않다라고 한 것은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연금을 주거나 이제 노인 복지 쪽이었다면 나이를 높여서 결국에는 노인의 복지 연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더 개발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은 이제 정책의 방향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연금 주고 돈 주는 것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를 높이고 또 실질적으로 연금을 주거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노인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개발하면 아마 지금 반대측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노인의 빈곤 문제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청년 실업을 제외하고도 중장년 이분들이 조기퇴직을 하고 그에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재취업을 하는데 제대로 돈을 못 받거나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분들은 일자리도 지금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이 나이 많고는 사람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게 국가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복지 혜택에 연금 주고 네. 높여주고 뭐 그러니 아이고. 네, 자, 네. 아니 이거 화내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노인에 타격되는 사람들은 빈곤층이에요. 제대로 이 중간 삶을 못 사는 아랫 사람들을 해야 그 복지지. 네. 잘 사는 사람 잘하는 게 복지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못 사는 사람들 상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잘 사는 분들 같이 섞어버리니까 네. 이게 자꾸 이상하게 가. 네. 자, 이제 두 분의 입장에 사정 측에서는 그러니까 노인들의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좀 더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정책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 반대 측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이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겠다. 뭐 사실은 저는 뭐 매우 젊습니다. 매우 젊고 저도 이제 좀 있으면 한갑이 가까워지기도 하는데 제 나이 또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이제 뭐 교사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반대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게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실과 이상의 측면에 있어서 서로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어때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데요? 아까 팩트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그 노인 고용을 늘릴 경우에 네. 국내 총 생산 GDP가 네. 증가율이 재정 성과가 크게 향상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인력난을 들고 노하우, 열정 살리고 네. 생산성을 물론 높이고 네. 그러니까 장점이 더 많답니다. 아, 네. 장점. 네, 좋아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여기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그러니까 노인에게도 경제적 수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좋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출산 때문에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때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국가 재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노인의 나이를 높이는 게 그거는 더 낫다. 그리고 실제로 노인도 일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네. 다른 분도 말씀하셔도 돼요. 네. 왜 자꾸 복지 정책이 그게 완전히 생계 수단이 아니잖아요. 복지라는 거는 국가에서 커버해 주는 부분이죠. 여기 중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못 사는 사람을 커버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네. 일자리 생기고 다 좋아요. 모자라. 네. 그 국가에서 더 줘. 그럼 좋은 날 해줘. 그럼 그런 반대 안 해요. 네. 근데 현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거의 그럴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장기적으로 그게 가야 되겠죠.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현재로서는 그런 실정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지금 향상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네. 실제로 향상시켜야 되는 의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줄기차게 현실적인 고려에 있어서 여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 장밋빛적인 그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좋은 얘기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데 왜 자꾸만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죠. 현실은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네. 앞으로를 내다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차 지금서부터 한 단계 올라가면은 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은.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늘려가자. 네. 그 얘기죠. 네. 예? 그렇잖아요. 뭐든지 당장은 어렵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걱정만 칩시다. 올라가자. 그런 식으로. 그럼 네. 앞으로 그 젊은 세대, 우리보다 이제 밑에 있는 세대들은 그래도 어렵게 안 살 거 아니에요.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데 왜 자꾸만 노인 나이를 높여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자고 그러냐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제 찬성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시도조차 안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안 된다는데 현실적으로 50대도 직업이 없다는데, 근데 찬성 측에서는 안 된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예 시도도 안 할 수는 없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소간에 좀 무리가 있더라도 노인 나이를 높이고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겠다. 두 팀의 의견이 상당히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네. 없으세요? 네,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더 발표하실 분, 더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까 노인 빈곤 얘기도 나왔고, 국가 재정에 관한 내용도 나왔고, 또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내용도 나왔어요. 혹시 이제 양 팀 중에서 발표를 조금 더 발표하고 싶으신 분은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시간이 조금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서 이런 노인 나이를 상상시키는 문제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이미 연계적이지만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를 좀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는 일만 하다가 나이가 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어때요? 정년 연장 하는 게 좋습니까? 네. 하는 게 좋아요? 네. 왜요? 근데 평생 일만 하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좀 더 말씀해 보실까요? 아니 뭐 너무너무 평균 연령이 길어져가지고요. 네. 65세까지 일해도 남은 기간을 훌륭히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65세 정년을 하더라도 근데 저는 아직 한참 멀었네요. 저는 항상 이거 일만 하다가 이제 벌써 60이 가까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인데 더 많이 살기 때문에 65세까지 일을 하더라도 정년 연장하더라도 이후의 삶을 더 잘 즐길 수 있겠다. 자, 어때요? 정년 연장하면은 노인 나이를 더 높이는데도 호의적이지 않을까요? 어떤 직업군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 사무직 같은 경우는 뭐 일찍 나와도 뭐 문제 없죠. 그죠? 전문직이나 기술직 같은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관 노하우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연장이 돼서 하면 좋지만 좀 청년 실업, 중장년 좀 연결된 걸 하면은 쓸데없는 자리 찾는 빨리 나가야죠. 네. 그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직업군에 따라서 생성 주기가 달라지니까 네. 그걸 맞춰서 고래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정책을 할 때 국가도 그래. 획일적으로 딱 이거에 맞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네. 지금 이제 정년 연장에 관한 내용을 얘기할 때 65세까지 일하더라도 사실 그 이후의 삶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쪽 팀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 빨리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지 언제까지 그 자리를 실제로 왜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들이 더 일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정년 연장의 경우도 뭐 전문직이라든가 고도화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굳이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 정도는 정년 연장을 인정하시면서 또 반 정도는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어떻게 더 정년 얘기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요, 네. 여기 뭐 정년퇴직이 늦어지면은 뭐 젊은 사람이 들어올 때 이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연령이 높아지니까 또 길게 할 수가 있지요.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노후 생활을 즐겁게 지낸다는 거는 각자 개인에 딸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뭐 즐기면서 살려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또 돈이 많고 내가 일하고 싶다는 사람은 넉넉한데도 나이가 70, 80대도 일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거 노후를 뭐 즐겁게 지내고 한다는 거는 마음먹기에도 딸렸고 개개인에 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노후를 즐길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지관에서 얼마나 좋아요. 참 여기 우리한테 고마운 곳이에요.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80대, 90대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개인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 보면 사실 이제 정년 연장을 하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걱정하긴 하지만 이제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 노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와 젊은 사람들이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가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노인들의 정년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일을 한다고 해서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일을 하면서도 이제 삶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복지관이 너무 좋으시다고 저희 그 성인학자들도 그러세요. 아침에 눈 뜨면 너무 행복하대요. 왜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갈 데가 있어서 행복하대요. 맞아요. 아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갈 데가 있어서. 어제 그저께는 퇴직한 교수님한테 전화 왔어요. 김 교수 어떻게 지내? 이러게 바빠요. 그랬더니 현직이 있을 때가 좋은 줄 알아.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자, 우리 이제 제한된 시간이 약 5분 좀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인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노인 나이를 높여야 될지에 대한 최종 발언을 준비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부터 하실까요? 최종 발언? 네. 네, 최종 발언 하십시오. 네. 노인 나이를 향상해가지고 네. 경제 인구를 늘려가지고 빈곤 노인을 예방하는 것이 네. 중증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네. 왜냐면 토론은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하셔야 돼요. 네. 다 하셨어요? 네. 네. 그다음 뭐 이제 최종 발언은 결국에는 네, 노인들의 나이를 높이고 그래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높여서 노인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강한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고. 자, 반대 측에 있어서 최종 발언 아까 선생님이 준비하셨죠? 네, 한번 발표를 듣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현재 단계로서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사회 풍토상 노인 법정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아직 빠른 것 같다. 그 얘기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 논의는 돼야 되겠죠. 네, 그 근간에는 뭐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더 커지고 우리가 좀 더 나은 복지 제도가 마련이 돼서 편해지는 때가 오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단 지금으로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론에서 최종 발언은 이 앞에서 말했던 주장과 근거들을 정리해서 좀 더 설득력이 없는 근거는 버리고 또 상대방의 근거라 하더라도 수용할 하다면 수용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승패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들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끝났고요.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발표하실 분이 계시다면 발표를 듣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단하세요. 벌써 우리 1시간 동안 안 쉬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네. 자, 여기 객석에 계신 분 중에서 우리 이제 노인 나이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여기 양쪽 편의 그 토론을 잘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80이 넘었는데요. 제가 그 어릴 때 6.25를 겪었거든요. 네. 그때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엄청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지금 자가용 없는 집이 없거든요. 네.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나이를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빈곤층이 어렵다고 그래도 물론 잘 사는 사람에 비해서는 어렵지만 제가 6.25를 겪은 사람으로서는 네. 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이걸로 끝이.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찬성이라고 하니까 찬성 특위 선수들께서 엄청 반가워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토론을 말할 때 조금 더 이제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주장을 먼저 말씀하시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왕 토론을 공부하시는 기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그러니까 노인의 나이를 높이는 게 좋겠다. 아까 이제 노인 빈곤층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노인이 빈곤층에 빠진다 하더라도 예전에 6.25 때나 국가가 어렸을 때보다는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 빈곤층이 더 발생할 거다라고 한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나이를 높이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마지막에 없다. 네. 그러니까 6.25를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노인 빈곤층이 발생했더라도 그때만큼 어렵겠나.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의견에 대해서 누구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는 동의합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 네. 그러니까 동의하시지 말고 왜 동의하시는지 조금 더. 네. 유럽 같은데, 노르웨이 같은데 치는데 네. 거기는요 옛날에는 바이킹 시대였어요. 네. 시대 같은데 네. 거기도 이 센터 잡아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스칸디나비아 그쪽에서 기름이 펑펑 나오니까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하자원도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데 이만큼 복지하는 것도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대측 더 크게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반대측에서는 그러니까 노인 빈곤층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어느 시대든지 빈곤층이 없는 시대는 없어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아마 우리가 말하는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복지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곳에도 아마 빈곤층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가 노인 빈곤층을 줄이는 것이 사회적 정책의 문제이고 또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바이긴 하나 그러나 이 정도면 그래도 노인복지라든가 복지 수준이 많이 높고 설사 이 노인 빈곤층이 이런 노인 나이를 높임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 사회가 감내할 여지가 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저는 이렇게 80세가 되시고 이렇게 진지한 토론을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자, 누구 뭐 여기 이렇게 백이 선생님도 괜찮고 플로어도 괜찮고 뭐 더 자유롭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없으세요? 아니 뭐 어제 제가 이런 이제 발표회 기회를 드리면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발표를 하면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옆에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어르신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도 어르신에게 관심 없다. 말하는지 잘하는지 관심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생각을 자신 있게 명료하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 잡으신 거 보니까 발표하실 내용이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교수님께서 중재하시고 진행을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찬반을 들었는데요. 이게 우리 현 생활에서 직접 관계되는 일이고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까 교수님 정년퇴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 정년퇴직이 65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 사위도 내년에 퇴직이에요. 네. 근데 요즘은 그 학교 재량으로 그 3년을 연장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임명장까지 나오고 이게 3년을 연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은 연세가 있으셔도 연세가 많으셔도 건강하고 능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사회에 기여도 하고 또 일자리 그 나름대로의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도 구하고 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노인의 나이를 좀 높여도 되겠다라는 쪽의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교수들은 65세까지이고 만으로 따지면 66세까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정년까지 요즘에 많이들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한 60세가 조금 넘으면 이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얼마든지 뭐 이렇게 아까 임금 피크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국가 재정이라든가 비용의 문제를 줄여가면서 얼마든지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면서 또 국가에 오히려 국가 재정이 파탄 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가 재정을 더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국가가 잘 돼야지 또 개인도 더 잘 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노인의 연령을 좀 더 높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들었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그래도 이렇게 토론대에 나오셨는데 한 말씀을 하셔야죠. 네, 영상도 찍고 있는데. 네. 또 더 발표하실 분. 네. 네. 그러면 이제 토론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원래는 이제 한 3시 반 20분까지 염두에 뒀었는데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나오신 분들 중에 오늘 토론을 참여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논증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토론을 들어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다 또 무언가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토론 대회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오늘 토론 대회를 참관해 보니 또 나와서 선수로 활동해 보니 또 내가 이런 토론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는 듯 또는 상대방과 나의 의견이 다른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동의할 하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감을 몇 분만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간단하게 네, 간단히 말씀하세요. 네. 저기 이쪽 말만 옳고 저쪽 말도 옳고 네. 생각하기에 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맞고 이쪽 말도 이쪽 말이 맞고 내가 언제 이렇게 팔랑귀가 됐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는 개방성과 유연성에 관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연세가 드실수록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유연한 생각들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장이 좀 더 설득적인지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하고 또 리더십으로서 역량이 매우 중요하겠다. 아주 좋은 소감명 감사합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앞에 나와신 선수도 말씀하셔도 돼요. 네, 선수 안 하신대요. 더 하신 말씀 없으세요? 네. 안 하신대요. 네, 여러분 말씀 안 하시면 제가 한 1분 정도만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토론 교육을 한 25년 정도 하고 나름 이제 토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저희 아버지 뻘 정도 되시기 때문에
되게 긴장이 되고 이분들하고 항상 학교에서 토론해 보면 논점 일탈적이고 논점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정도로 딴 얘기를 하다가 주로 끝이 나는데 오늘은 거의 1시간 10분 정도 동안에 굉장히 집중력 있게 또 경청하시고 또 옆에 분하고 얘기하시고 메모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사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뭐 토론을 해.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책을 읽어.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뭐 더 이상 뭘 배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여행이나 다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자기 연습하시고 자기 훈련하시고 또 첫 번째 말하는 것도 해야지만 늘어요. 그리고 일상적 말하기가 아니라 좀 더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말을 해야지만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연습 안 하고 포기하면 이렇게 생각의 근육이 떨어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노화가 빨리 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토론 사회를 보러 왔으나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감명과 더 많은 감사를 느끼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맞춰도 되겠죠? 네. 이 토론 대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